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로입니다. 네. 네, 수은입니다. 수원. 그럼 오늘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차로의 울분, 유재일 명예훼손 사건 정리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유튜브 유재일 씨가 박사님에 대해서 얘기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네. 한번 사연을 읽어보시죠. 황심소 변호사 사로입니다. 황심소에서는 지난 5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황상민 박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유재일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2018년 4월 25일경 22시 30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소인 유재일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황사님 박사님은요, 어느 순간 뭘 오류를 범하실 때가 많냐면 정신분석을 그냥 유희로 하세요. 유희로. 누군가한테 막 칼을 던지는 행동을요, 아무 거리낌 없이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당했을 때 멘탈이 되게 엄청 약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누군가한테 멘탈 공격당했을 때 마음 닫는 속도도 무지하게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자꾸 그런 식으로 엄한 사람 푹푹 찌르다가요. 황사님 박사님 딱 보면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분한테서 정신분석하기 이게 1번으로요. 좌절된 욕망, 뒤틀린 자아, 그분만큼 많이 발견. 딱 봐도 그게 발견되는 사람이 쉽지 않을 텐데. 항상 울기 직전 표정. 징징거리는 말투, 그리고 성적 정체성과 욕망의 분출점이 과연 있기나 할까 싶은 삶의 태도, 거의 정신분석학적으로 털리면 거의 박살난 분 같은데. 근데 정신사납다고요? 그분요? 이상해진 게 아니라 원래 이상했다니까요. 그냥 가서 연대 쪽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요, 여러분, 아니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각종 에피소드들 황사님 박사님은요, 여러분 딱 봐도 그런 신뢰감이 생성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언행이나 행태가요, 저 사람 보고 가셔서 입 가볍고 내가 비밀 말하면 사방팔방 유튜브에다가 다 떠들 것 같은 저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쪽팔려서 숨기고 있는 내 마음 안에 꽁꽁 숨기고 있는 그 비밀을 얘기하고 싶겠어요? 나는 괜찮은 정신분석학자라고 자기 지식을 계속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저거는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자나 누구의 마음을 치유할 기본적인 상태의 사람이 아닌 거라고요.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무슨 정신분석학자입니까? 유재일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런 내용을 방송했어요. 왜 그렇게 방송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사님이 뭔가 크게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신 듯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송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및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심소 변호사로서 유재일이 이렇게 한 행위를 지적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4일 검찰에서는 위 사건 고소를 각하하였답니다. 담당 수사관인 종로경찰서 김바다 수사관에 따르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이 명백한 사건으로 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는 고소각하 처분하도록 검찰의 사건 수사 지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 2부의 홍성준 검사와 신임 형사 1부 정재현 검사랍니다. 7분여 동안 박사님을 모욕하고 직업 윤리를 부수고 사람한테 상처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칼을 던지는 행동, 엄한 사람 푹푹 찌른다 등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유재일에 대해 검찰이 수사관에게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라고 지휘를 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하고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에 부르지도 않고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조치를 취해준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홍성준 검사는 JTBC 손석희 사장이 태블릿 PC 조작 주장과 관련해 명예훼손 고소한 사건과 임종석 실장이 고소한 주사파 3글자는 명예훼손이 돼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이 고소하신 유재일이 7분 동안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은 종로경찰서 김바다 수사관이 아예 조사도 못하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일까요? 박사님이나 황심소가 너무 무시당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무시당하는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박사님도 더 험한 꼴 당하시기 전에 그냥 조용히 사라지시고요.
원래 검찰은 2년마다 수도권과 지방에 순환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준 검사는 2016년 8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입성한 후 이번 2018년 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로 수평 발령 났는데요. 박근혜 정권 때는 댓글에다가 일배충 3글자를 썼다고 모욕죄로 벌금 수백만 원에 기소하던 검찰이었답니다. 서울중앙지검 홍성준 검사라고 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만원 씨를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로도 유명합니다. 지만원 씨가 임종석 실장을 보고 주사파라고 한 것을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한 검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황 박사님과 황심소 방송에 대해 이렇게 모욕하고 또 조롱한 유재일 씨는 아예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고소 자체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유재일 씨는 지난번 드루킹 사건 때 드루킹이 경인선 가자라는 여사님의 말을 왜곡해서 보도할 때 그 동영상 원본이 자기가 작성한 것을 알리면서 편집이 왜곡된 점을 주장해서 유명해진 분이기도 합니다. 즉, 이 정부에서 나름 유용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러니 이분에 대한 고소 자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알아서 보호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하잖아요. 고소나 고발이 되면 피의자로 소환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고소 각하 이유로 지시받은 부분이 엄한 사람 칼로 찌른다는 표현이 비유에 불과하고 주관이나 평가이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상담가가 직무윤리를 부수었다는 표현도 평가 혹은 의견이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황심소와 황 박사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비유하고 또 주관적으로 욕하는 평가를 해도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사님, 왜 방송하시나요? 이제 웬만하면 그렇게 정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권력의 주위에서 얼쩡거리는 시덥잖은 인간들로부터도 욕을 얻어먹는 방송 이제 그만하시고 조용히 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눈밖에 나는 황심소 방송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러게요. 험한 꼴 더 당하기 전에 그냥 조용히 사라지라고 하는, 이거 진짜 사로님의 생각이세요? 저는 이걸 잠을 못 자고 진짜 그래요? 새벽까지 겁이 나서 제가 그랬다. 울분이라기보다 진짜 처음에는 당장 느끼는 굉장히 공포를 느꼈었거든요. 공포요? 왜요? 이 권력이라는 게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박사님이 좀 그렇죠. 사라지실까봐? 아니, 본인이 저 스스로도 지금 너무 유재일이라는 이런 대단한 인물을 지금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검사가 아예 그거 자체를 조사할 거죠. 필요도 없이 없다고. 그냥 무시했으니까 네. 완전히 우리 사로 선생이 한마디로 까이고 무시당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당연히 고소가 되면 네. 이 절차에 따라서 그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런 어떤 의견을 말을 할 수 네. 있도록 기회를 줘서 그렇죠. 이제 중립적인 수사관의 입장에서 네. 판단해서 뭘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부르지도 않고 수사관이 그냥 판단해서 또는 누군가가 위에 검사님이 시키셔서 여기 넣었잖아요. 네. 홍성준 홍 검사가 네. 전화해가지고 그 수사관한테 야 이거 사건 난데 그냥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제가 네. 전해 들었거든요. 수사관한테. 김바다 야. 수사관이. 그럼 그 수사관 입장에서도 황당하겠네. 그거는 그쵸. 보통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네. 하는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에도 그냥 무혐의를 할 수는 네, 있어도 네, 네. 그렇죠. 조사를 아예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 다시 정리를 하면 원래는 이제 그 저희 황심소에서 정봉주가 보내온 문자에 네, 네.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재일 씨가 친하다고 이 알고 정봉주 씨가 서울시장 네. 출마할 때 네. 그때 관련된 그 지지자로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유재일 씨라는 분이 4월 25일 유튜브에다가 박사님이 이러이러하시다. 앞에서 왜 이 정봉주의 문자를 공개하고 상처를 주느냐. 힐링을 해줘야 하는데. 근데 이러면서 사실 그때 방송을 했던 거는 진짜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출마 선언 몇 시간 전에 그거를 취소를 하고 네. 뭐 그때 미투 바람이었든지 본인이 어떤 여자를 호텔에서 만났다라는 거를 이 신문에 막
나와가지고 언론에서 난리를 칠 때 네. 우리가 정봉주 씨의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했잖아요. 네. 아니 저런 상황일 때 본인이 떳떳하고 본인이 뭐 누구를 만날 수 있잖아요. 호텔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어 또 조언도 해주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다. 근데 그게 왜 내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하고 무슨 문제가 됐냐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뭐 우리가 정봉주 씨가 엄청난 성인군자 여자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데 네. 그때 조언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취소하지 말고 그냥 바로 맞습니다. 하라고. 그러게 또 사실 그 방법대로 했으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도움되는 말인데. 도움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뭐 칼을 찔렀다는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 네.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 사실이냐, 네. 그다음에 물론 어떤 것이 의견 표명은 할 수 있거든요. 정치인에 대해서 네. 아,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네. 비평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건 분명히 심리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칼을 찌른다 이런 표현들은 근데 이 매우 구체적이거든요. 저가 지금 사실은 유재일 씨가 뭐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네. 했다는 이야기를 네. 이전에 듣긴 했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정신분석 내가 하는 게 정신분석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이지. 거고 또 이분은 정신분석이 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대학교 때 교양으로 듣는 프로이트의 뭐 정신분석, 뭐 그 단어는 남근기 그렇죠. 뭐 이런 거 그거 같은데. 이분 맞습니다. 참 웃기네요.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멘탈이 내가 약하다. 뭐 사실 난 멘탈이 약하지. 그리고 누군가한테 멘탈 공격을 당할 때 마음을 닫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걸로 알고 있다. 만나보셨어요? 누굴요? 이분을요? 난 어떻게 만나본 이렇게 적이 알고- 없어. 이 사람 아니, 누군지도 이거 몰라요. 어떻게 알죠? 맨날 타는 속도가 빠른 걸로 알고 있다는 거 누구한테 어떻게 들어봤다는 거죠. 자기가 겪지도 않고. 엄한 사람 쿡쿡 찌르다가 했는데 이거는 엄한 사람이라는 게 그럼 정봉주 씨를 내가 찔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정봉주 씨가 그런 오해를 했으면 그건 안타까운 거고. 근데 그 방송을 들어보신 분이라면 지금도 유튜브에 있을 테니까 네. 찾아서 들어보면 내가 정봉주 씨를 참 나름대로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때 정봉주 씨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 취소 안 하고 그냥 갔으면 네네.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더 있었거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이제 정봉주 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SBS 뭐 본인 알리바이 뭐 네네. 온갖 스토리 만들다가 결국에 좀 이렇게 구차한 느낌으로. 그렇죠. 구질구질했죠. 네. 그 친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뭐 그렇게 도덕군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정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네. 그런 순수성에 대한 기대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면 본인들의 그 진정성과 순수성에 대해서 대중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냥 똑같은 정치인이네 이렇게 그렇죠. 더 실망하게 되는 그렇죠. 실망의 배로 왔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뭘 정신 분석을 했대. 그리고 좌절된 욕망, 뒤틀린 자아 뭐 그런 것들이 내한테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좌절된 욕망과 뒤틀린 자아는 우리가 그냥 생로병사의 고통처럼 지고 가야 되는 삶의 아픔인데 뭐 그게 내가 없다고 내가 뭐 도덕군자처럼 내가 방송하면서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근데 또 뭐 이거는 조금 그렇다. 황상민 박사는요, 여러분 딱 봐도 그런 신뢰감이 생각이 되게. 내가 뭐 그렇다고 내가 잘생겼다고 내가 이야기한 적 아니, 너 없고. 생긴 걸로 공격을 해. 진짜 치사하다, 그죠? 할 말 없을 때 꼭 쓰는 수법이 이거예요. 네 왜 생긴 게 그 모양이냐? 할 말 없을 때 하는 거. 저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면 애들 중학생 애들 싸울 때 맨날 요 말해요. 왜 그렇게 생겼냐 너는. 중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진짜 중학생 수준 그 정도로 방송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참 재밌네요. 나는 괜찮은 정신분석 학자라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친다.
진짜 난 정신분석학자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내가 평생 진짜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고 내가 심리학자로서 정신분석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로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금은 심리상담가로서 나 나름대로 심리상담을 하는데 장난을 친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할 기본적인 상태의 사람이 다 아니다를 유재일 씨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아요? 좀 네. 기본적으로 그냥 교양 과목 한두 번 들어본 분이 네. 할 얘기는 전혀 아니라고. 아니 근데 보여집니다. 그분의 뭐 지식이 뭐 어떻다 뭐 네. 교육을 어떻게 받았다 그 뜻이 아니라 네. 뭐 그분이 또 삶에 있어 많은 경험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좀 그런 댓글도 옆에 막 이렇게 올라가고 네. 이런 센 발언을 해야 그런 아프리카 방송 이렇게 댓글 올라가고 이런 방송은 센 발언을 해야 반응도 좋아요. 댓글창에 막, 그러면 그래, 뭐 그래. 그냥 쓰레기통에서 같이 뒹굴고 싸우는 멍멍이나 야옹이 수준의 사람들이 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네. 그냥 술 먹고 어차피 내일이면 기억도 안 날. 그거를 그런 왜 이렇게 명예훼손 하면서 굳이 고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으면 네. 앞으로 이 박사님이 진짜 이게 무슨 한번 좋은 본 의도로 때는 가지고 보여줘야 방송을 되는- 하시는 네. 건데 자꾸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점점 그 부담을 느끼실 거고 네. 안 듣게 되면 저처럼 이 방송이 꼭 필요한 네. 제 불면증을 고쳐준 이 방송인데 없어지면 어떡해요. 이건 당연히 고소를 해서 갔다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질까봐. 아. 근데 한번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처벌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무차별한 그런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태도는 보여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도를 보여줬는데 오메 중앙지검에 있는 홍성중 검사와 신임 형사 1부 정재영 검사 아니 이 사건에 2명의 검사가 이거를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상반기에는 홍성준 검사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인사가 있어서 이제 신임 그분은 이제 형사 신임 새로 오신 분이 이제 마지막 처분을 한 거죠. 그러면 처음에 수사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아예 이 피의자 피고소인 조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한 거는 홍성준이에요 아니면 정재현이에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점상으로 보면 기간적으로 보면 훨씬 네. 더 많은 기간은 홍성준 검사가 수사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홍성준 검사가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아예 사건도 안 되니까 피고소인 불러서 조사도 할 필요 없어 라고 했다는 거는 피고소인 유재일 쪽에서 본인도 전화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거 그냥 무시해 이런 지시를 받아서 행동을 했을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방송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뭐 최강욱 변호사나 요즘 이 TV에 많이 나오는 이런 방송에 많이 나오는 네. 종편에 나오는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강욱 변호사는 이번에 청와대에 공직비서관님이 되셨죠. 그러면 유재열 씨가 상당히 든든한 백을 가지고 네. 있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요.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그 사모님을 그 드루킹 사건에 엮으려고 했던 그거의 음모를 깨준 사람이거든요. 이 유재일 씨가. 그러면 지금 네. 이 정권에서 엄청난 나름대로 기여를 했네요. 네, 이게 실제 그 경선장에서 경인선 가자 이 표현이 이제 방송에 계속 나왔었는데 네. 그 필름을 찍은 사람이 바로 이 유재일이라는 사람이었고 네. 실제로는 이제 전체 내용을 다 보면 네. 이제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다 이제 방문을 하신 건데 드루킹이 그걸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다. 이게 이제 반전의 기회를 주는 분이거든요. 유재일 씨가 하셨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했네요. 네. 그런데 그거는 훌륭한 일인데 황상민과 황심소를 공격한 거는 찌질한 일을 한 거네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는 근데 박사님 공격하고 싶어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방송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방송은 맨날 해야 되고 컨텐츠는 없어요. 시청자는 모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꼬투리를 잡아서 욕한다든가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그래 요거 한번 이렇게 까볼까 해서 근데 까더라도 정신 분석하고 심리 분석하고 심리 상담하고 이런 게 뭔지를 좀 구분이나 하고 그 정도까지 시간을 들일
노력을 하면 애초에 박사님을 욕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 거의 이 사람의 행동은 최순실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네요. 그 좋은 일은 어쩌다 얻어 걸린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찍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얻어 걸리고 그 얻어 걸리는 것도 자기가 내가 좋은 일을 하려는 이런 목적에서보다 주목받으려고 좀 뭔가 대통령 이제 영부인 되실 분이니까 그 사람 옆에서 네. 붙어가지고 뭐든가 좀 찍으면 나중에 이게 써먹을 거다. 네. 그런 거의 뭐 돈을 쫓아다니고 권력을 쫓아다니고 힘센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잘 될 거라고 믿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관종, 관종? 관심종자, 관종, 관심종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로 선생은 황심서와 또 저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관종한테 새로운 본인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 힘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준 꼴이 된 셈인데요. 제가. 이걸 컨텐츠로 또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고소가 들어왔었는데 그러게. 또 방송할 수도 있어요. 무협극을 한번 또 네, 그렇죠. 하시겠네. 이게 그렇죠.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셈인데요. 야. 네, 근데 그건 맞는 거. 대응은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계속 대응도 안 하고 있으면 더 만만하게 보거든요. 특히 이런 관종들은 가만히 있으면. 근데 대응을 했는데 만만하게 보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를 더 대단하게 우월하게 느끼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줬잖아요. 이 대응.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셨죠. 저는 정말 이런 분들조차,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과거에 큰 일을 하셨거나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높은 자리에 가서 하는 게 이런 검찰을 상대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런 피레미 같은 권력의 옆에서 뭔가 잡스러운 짓을 하는 사람조차도 전화 한 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정권이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 수사받으러 가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아 그럼요. 그 심지어 어떤 때는 전화가 와도. 겁을 더 주려고 그렇죠. 이 지문 안 찍어도 되는데 막 지문 찍게 만들고 이런 그렇죠, 검사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수사관들이. 근데 이분은 본인도 심지어 그렇게 하면 당했다며. 네, 저도 이 저작권 논문을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누가 네. 그걸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네. 표절을 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표절 혐의로 고소를 했더니 네. 검사가 불러서 이제 저는 제가 고소를 했으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갖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딱 검사가 하는 말이 자리에 앉지 말라고 무슨 일을 잘했다고 자리에 앉느냐고 저보고 본인이 기선 고소인이 저는 아니고 고소를 지금 했는데 기선제압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지금 옆에 지금 가해자가 옆에 있는 표절한 사람이 있고 그 가해자도 그러면 상당히 빽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보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뭐 수사하는데도 뭐 전화를 받고 하긴 하던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걸 꼭 그 다음날 오히려 거꾸로 그쪽에서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더라고요. 아 힘이 있는 쪽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확실히. 표절을 했는데 표절했다는 거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다. 그러면 그래서. 그때 사로 네. 선생은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충실한 멍멍이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지내셨다는 거예요. 네. 아니 변호사까지 되신 분이 그런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어요. 심지어 그날 네. 제 학교 선배라고 하면서 네. 이분이 그 담당 검사 그분한테 보내는 겁니다. 저를.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해유책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고소취하라고? 지금 네, 오히려 제 학교 선배님은 저를 돕는 게 아니고 고소취하라고. 표절한 가해자를 돕기 위해서 고소 취하하시면 뭐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야 세상에 참 믿을 사람이 없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겪으시고 이번에 또 겪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고소인 자격으로 명예훼손 고소인자 그때는 고소인 그렇죠. 제가 명예훼손을 제가 네. 포함했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상대방이 명예훼손했다고 제가 고소하러 갔는데 네. 심지어 이번에는 완전 없던 사건. 조사도 안 받고 부르지도 않아. 벌써 이랬었는데 어머 진짜 세상에 진짜 같은 검사들이 황당하시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지금 너무 화가 났고요. 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그렇죠. 착한 분이시고 뭐 예를 들면 뭐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뭐 김대중 네. 대통령 정의와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늘 권력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뭔가가 이렇게 검사들이 움직이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 검찰이 진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알면 이런 일에 있어서 제대로 처리를 하죠. 그렇지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저 높은 곳에 있고 당장 전화 오는 거 뭐 정봉주가 하겠어요. 뭐 최변이 전화해가지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죠. 네. 아니면 또 뭐 선배가 전화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당장 자기가 생각해도 제대로 조사하고 이거를 뭐 처리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쵸. 그렇지만은 권력의 멍멍이 빨리 선배님 아니면 형님 제가 한 건 했거든요. 말씀 부탁하신 거 그거 제가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당장 자기가 공을 세웠다는 맞아, 걸 보여주려면 그냥 수사관에 전화가 야 이거 없었던 거래 무시해. 이렇게 수사지휘하는 게 맞는 네. 일이죠. 이거는 최고 지도자가 누군지에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렇죠. 이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또 본인의 사적인 측면에서 항상 활용하는 뭐 검사든 판사든 뭐 대법원에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네. 다 사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이 권력을 활용하는 지위에 있는 모든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이는 특성이에요. 네. 그래서 사로 선생이 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잘 일이 아니라 네. 그냥 대한민국은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사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관계로 활용하는 것이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다음에 오는 어떤 정권이나 그냥 그것이 일상의 생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그게 나라냐? 그거는 패거리 정치고 이건 조폭들이 그냥 해먹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법을 내세워서 또 권력을 내세워서 하는 거는 합법이니까 그런 법을 내세운 깡패 짓을 하느냐 법이 없는 깡패 짓을 하느냐 그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깡패 짓을 하는 거죠. 합법이냐 아니면 불법이냐 그 차이죠. 그거는 차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을 내세우는 지금 법을 내세우는 네. 변호사도 어쨌든 합법이냐 불법이냐 관계없이 지금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이 왜 있는 거예요? 법은 권력을 진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 그리고 권력을 쥐기만 하면 법이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현재는 우리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를 사로 선생님이 아주 징하게 경험하셨네요. 좀 두 번이나 기본적으로 이 경험하셔서. 황심소의 고문 변호사로서 이 네. 지금 잘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심소에서 사로 선생을 자르지는 않는데 제 말씀은 네. 아니 사건이 있어서 제가 처리를 해야 제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권력이 조금의 권력하고 연줄만 있으면 이렇게 그 말에 대해서 검사도 일을 처리해주고 이렇게 형태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이 방송이 정말 유지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눈밖에 난 황심소 방송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연을 지금 박사님 그래서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없어져야 안 하는 건 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격을 들어오잖아요. 네. 공격을 그런 사람들이 공격하겠죠? 그렇다고 무서워서 접어버리면 그건 지는 거잖아요. 지금- 상관없이 그냥 너네는 떠들어라. 난 내 길 간다. 황심소 욕하고 나에 대한 욕을 하는 거를 그럼 그대로 그 수모를 참고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할 건요. 대응을 하고 대응을 했더니 완전히 개무시 당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네. 후원자분들이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분들은 지금 후원을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힘을 뭐 특별히 어떻게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대응이 저번에 그 정봉주 의원님 네. 전 의원님 사건 때도 그렇고 네. 그때 뭐 이렇게 또 문자가 와서 또 어떻게 하고 애프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대응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시정잡배들이 떠드는 이야기 같은 것들은 굳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너네는 떠들어라. 아니, 방송이 나는 민감하게 반응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사로 선생님 겁이 나가지고 잠도 못 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이야기를 방송 듣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무시당하는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방송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 저를 생각하고 우리 사르스냥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왜 방송을 하는지, 황심서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전 참 대한민국에서 자기의 삶을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노예처럼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힘들게 주인의 마음으로 사는데 이 세상이 끊임없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욱더 이 힘을 얻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예에서 벗어나는 독립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황심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권력 주위에 있는 인간들한테 무시당하는 방송을 한다라는 거는 이 방송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머큐리치는 네. 그들을 무시하고 방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힘들어하시는 이 사르분 같은 분도 이 방송 진짜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걱정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나도 해보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이 방송을 그만둘 생각 조금도 없고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나를 핍박하거나 또는 비방하거나 욕하는 인간들 이 박근혜 때도 나를 핍박하더니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뭘 뜻하느냐 하면 황심서는 권력을 가진 인간들의 위세에 눌려서 힘들게 살거나 또는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용기를 주고 새로운 삶의 해법을 주는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항상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시대일수록 더욱더 황심서의 존재의 이유는 분명해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이 시대에 맨 위에는 바뀌었지만 그 밑에는 그대로잖아요. 다 안 바뀌었잖아요. 전 이게 10년 정도는 지나야 되는 정권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분위기가 자리 잡으려면 다음 대통령까지 해서 10년은 해야지 이 분위기가 자리 잡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검사들은 문재인 대통령 때 검사들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10년간 엄청 분위기가 그렇게 할 말 못하고 윗사람한테 자기 말 못하고 그런 분위기가 10년간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까지 오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천천히 바뀌니까. 네, 이렇게 진영으로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지금 진영이 바뀌었어도 그 행태가 똑같이 권력이라는 걸 행사하는 사람 똑같아진다라는 게 제가 느낌이고 이분들한테 계속 노예처럼 살 거니 겁만 먹고 살 거냐 저는 좀 지금 당장은 지금 겁이 나지만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이런 검사들 이런 권력한테 노예로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네, 좋은 말씀이네요. 이 권력의 노예로 두려움을 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송은 거기에서 좀 더 이 독립적으로 떳떳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방송이 되어야 하기 위해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우리 사르 선생 참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황심서를 위해서 같이 힘써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